여러분 논술 시간입니다. 그림 한 장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그림일까? 복잡하지? 사실은 복잡하기도 하지만 여러 장의 그림이 모여있는 그림이죠. 대충 짐작이 가죠? 힌트 하나 아시겠죠? 바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이 그림은 1508년부터 1512년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인 3대 화가 중 한 명이죠. 4년 동안 그린 그림인데 천장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쳐다보며 그린 그림이겠죠. 이 그림을 그리면서 육체적으로 이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쪽 눈이 멀고 어깨가 붓고 허리가 뒤틀어지는.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대요. 자네는 누가 본다고 그렇게 높은 곳에 몸이 그렇게 될 지경으로 그림을 그리는가? 미켈란젤로의 대답이 뭐였을까? 내가 안다네. 내가 여기 힘들 때지? 자, 본인이 알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옆에 있다. 그렇지?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찾다가 아주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구글에서 제네시스를 검색을 했죠. 영어로 제네시스를 쳤더니만 바로 이게 뜹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보다 먼저 검색에 등장하는 차가 있는 나라, 그죠? 아주 자부심을 갖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 접니다. 실물이 아니라고? 실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녕. 마스크를 벗었네요. 생얼 공개. 몇 달 만인지 모르겠다. 다들 건강하게 잘 있지? 자, 화이팅 하자. 빨리 수업하자고. 작은 사진으로 슝 들어갑니다. 우선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오늘의 공부는 2021 연서성한 중경 제1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사실은 연서성 쪽에 맞춰졌다고 보셨대요. 그리고 서울대 고대연대네. 소고연이네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나 봅니다. 소용고를 위주로 연서성 논술 위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준비운동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네. 믿음이 먼저야. 약속해 주게나 믿을 거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한 얘기다. 선생님을 믿어야 돼. 논술은 선생님이 수업 듣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최고다. 알았죠? 정말입니다. 못 믿겠다고? 한 번 더 나올 텐데 한 번 더 나와.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 곰돌이다. 그죠? 자, 우선 첫 번째 필수 논술 공식 복습 몇 가지 하자. 보세요. 알고 있죠? 유형 정보 구조입니다. 유형 구조 정보, 유형 구조 정보. 외워. 유형 구조 정보. 논제를 보는 순간 파악해야 될 세 가지 유형 구조 정보.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자, 복습 두 번째 오늘의 필수 공식 2. 키워드 분석 원칙. 키워드는 독해는 키워드와 구조가 핵심이에요. 근데 구조는 제 지문을 꽤 많이 읽어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지. 근데 키워드는 첫 문장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논제 연관성, 아까 논제 분수 3원칙에서 정보가 나왔지. 그게 바로 논제의 가장 중요한 정보다. 그랬을 경우 그 논제와 밀접한 단어는 키워드. 높은 놈 옆에 있으면 높은 놈 이렇게 보면 돼. 두 번째 빈출. 2번 이상 나와도 키워드라고 보면 된다. 키워드 후보군 동그라미 크죠. 강조의 흔적, 강조 형용사 부사, 그리고 강조성을 띠고 있는 핵심 본질. 중요한 것은 요약하자면 이런 표현 뒤에 나오는 단어는 키워드일 확률이 무지 높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 평등, 불평등, 성적 불평등, 차별, 빈부격차, 교육에 의한 차별, 지역적 갈등 등등 뜬금없이 이러한 정의의 문제는 하면 정의는 10중 8구 키워드입니다. 새로운 정보, 그리고 구조 나오죠. 글의 구조입니다. 병렬식, 절차적 구조, 심층적 구조 세 가지가 핵심인데 병렬식 구조 알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글들. 여기는 대꾸관계가 키워드입니다. 대꾸관계. 그리고 절차적 구조는 순서죠. 정책 그리고 과학기술 지문들 순서가 중요하죠. 그 순서가 어긋나면 고장나죠. 그리고 심층적 구조는 논문입니다. 주장, 예상 반론, 재반론. 이 글이 비문학이 되게 많죠. 주장이 많을 거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오늘의 필수 공식 세 번째 적용 설명 4단계 이값식 공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주장, 이유, 근거, 상술, 주, 이, 근상.
여기에 속하는 문제는 평가형, 설명형 두 가지다. 사실 비교 분석보다 더 많이 출제돼야 된다. 설명과 평가를 확정시켰을 때 나오지 않는 학교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주장, 이유, 근거, 상술 알고 있지? 주장 어때?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유, 주장에 대한 인과관계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상 제시문을 활용한다. 대상 제시문은 땡땡을 가를 근거로 나를 하면은 그 나가 대상 제시문이지. 오케이. 그리고 근거는 근거 제시문 말 그대로죠. 이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유도 말이 돼야 되니까 이유도 말이 되게끔 해주는 근거 자료. 그리고 상술은 두 단계로 갑니다. 상술 1, 상술 2. 상술 1, 상술 2는 방금 나왔던 논리를 반복하는 거죠. 대상 제시문, 근거 제시문. 앞에 나왔던 이유 근거랑 차이점 알고 있지? 앞에는 논리를 말하고 뒤에는 팩트를 말한다. 오케이. 자, 다시 확인해. 주장, 이유, 근거, 상술. 그리고 오늘의 필수 공식 4. 비교 분석 5단계. 비교 구조는 다 알고 있지. 공통 차이점 뭐 익숙하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용을 집어넣을까? 비교 분석 5단계. 제 1단계 전체 독해 단계. 제시문 전체를 속독한다. 속독의 속도. 어느 정도 속도로 한 제시문당 1분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정밀 독해 단계. 대표 제시문 정독 단계. 다 읽었어. 다 읽었죠. 이렇게 읽었어. 그 다음에는 대표지문 누구야? 맨 앞에 있는 거를 대표지문 보면 돼요. 요 놈을 정독 뽀개입니다. 3단계. 그리고 항목 설정.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비교 기준점. 빠르니? 이 정도는 따라올 수 있지? 자, 넘어가자. 4단계. 그 기타 제시문 정리 단계. 그 기준점까지 설정했지. 그 다음에는 나머지 제시문을 기준점에 맞춰서 풀어가면 돼요. 5단계 답안 작성. 답안 작성은 모든 단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단락 구성과 단락 구성은 여러분 잘해요. 분량에 대한 배분이다. 분량에 대한 배분. 오케이. 오늘의 필수 공식 5번째.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안 많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돼요. 연대 시험 날짜까지 불과 얼마 남았다고. 아직도 이것이 많다 적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전 범위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항상 전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다.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몸풀기를 시키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풀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도표 분석 5단계 컨셉을 확인하라. 컨셉은 도표 의도와 목적. 어떻게 찾아? 어떻게? 도표 제목이 없으면 제시문 읽어보면 되죠? 오케이. 이따 확인할 겁니다. 변수 수학 많이 하잖아. 독립변수, 종속변수. 인문 사회과학은 이 용어를 자주 씁니다만 독립변수 x값이에요. 종속변수 y값입니다. 이해되죠? 원인과 결과라고 봐도 돼요. 그 다음에 패턴. 우리가 잘 찾고 찾는 것은 패턴이죠. 증가, 감소, 대소, 크다, 작다, 적다, 많다 이런 것들입니다. 패턴 찾기. 그리고 증감의 정도도 뭐 당연히 들어가겠죠. 수치 분석 핵심은 수치다. 숫자적인 계산값을 보여달라. 수치 분석. 사칙 연산이에요. 쉬워요. 그리고 관계적 분석. 이 관계적 분석은 관계는 두 주체가 필요하죠. 누구와 누구의 관계? 도표와 제시문의 관계. 됐죠? 다시 복습해볼까? 첫 번째 문제 분석 3원칙. 두 번째 키워드 분석 5원칙. 세 번째 비교 분석 5단계. 그리고 네 번째 적용 설명 4단계. 순서가 바뀐 것 같기도 하다. 그죠? 괜찮아요? 5단계. 자, 다섯 번째 도표 분석 5단계. 알겠지? 알 거야? 알아야 돼.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거는 잠깐 복습. 우리가 공부하는 전체 체계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 요약, 적용, 분석, 자기견해, 자료 해석. 요약, 단순, 종합. 요 비교형은 연대 때문에 해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어디에? 성대는 나오지 않습니다. 서강대 일부 등장. 한양대
결합형으로 일부 등장. 이화여대 1번 혹은 2번에서 등장. 중대 1번 사자 비교로 나오죠. 경희대 인문 1번 요약 플러스 비교로 나옵니다. 그리고 외대 나옵니다. 중경 외시까지는, 시립대 1번은 비교와 분류의 어정쩡한 중간 형태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대부분 나오고, 그리고 적용 분석 영역 안에 있는 설명과 평가, 이거는 모든 대학교 다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점검. 도표 분석은 연대하고 성대하고가 핵심적인 주주다. 그리고 오늘 공부 명품 실전 해설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자료 봐도 됩니다. 2017 연대 수시 문제입니다. 주제는 전쟁과 평화. 아주 문제가 괜찮은 문제입니다. 먼저 1번. 제시문 가나다는 평화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각 제시문을 비교 분석하죠. 논제 분석 3원칙에 맞춰볼까요? 유형문의 3자 비교, 정보, 평화, 구조, 그냥 단순 3자 비교. 오케이. 그죠? 결합형 없죠? 다른 문제 결합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2번. 제시물 나의 국가 A가 국가 B보다 평화지수가 낮은 이유, 또는 국가 B가 국가 A보다 평화지수가 높은 이유를 제시문 가나다 주장을 근거로 설명하죠. 이거는 뭐 같은 말을 반복한 거죠. 어쨌든 B가 A보다 높답니다. A가 B보다 낮답니다. 그 이유를 가나다를 근거로 설명하죠. 자, 유형, 적용, 설명, 그죠? 정보, 평화, 지수, 구조, 가나다를 근거로 설명, 그죠? 가나다를 근거로 설명, 3대1 구조, 이렇게 보면 되죠. 오케이, 그죠? 오늘 공부는 요것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공부의 포인트는 사실은 도표 해석형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지난주 우리 도표 해석형 갔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문제를 이제는 여러분이 전체를 같이 공부하자. 그죠? 전체를 같이 공부하자. 중심은 도표 분석이지만 1번도 풀고 넘어간다. 한 세트 문제는 마무리를 짓자. 지금부터는 시간이 없어요. 자, 비교 분석 답안 구조. 알고 있는 구조죠? 공통점, 차이점. 요거는 일괄 비교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 답안 구조 2. 요거는 항목 비교. 항목 위주로 비교. 방금 전에 거는 제시문 위주로 비교.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 제시문 분석에 대한 것은 여러분 읽어봤다고 가정은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상세하게 다 읽지 못하더라도 잘 따라오기 바라고. 요거는 자, 칠판을 보면서 할게요. 자, 봅시다. 이게 2017 연대 수시입니다. 인문에 나왔습니다. 제시문이 좀 길게 잡혀 있죠? 괜찮아요. 제시문가 1636년 12월 청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란한다. 굶고 얼어 죽는 백성이 속출하는 가운데 청나라 장수 용골대가 항복을 요구하는 문서를 써넣는다. 얼마나 빨리 쳐들어왔길래 임금이 도망가다 실패했습니다. 이조판서 최명길 헛기침을 목청을 써냈다. 최명길 오조는 차분했다. 전하, 적의 문서가 비록 무도하나 신들을 성 밖으로 청하고 있으니 아마도 화친할 뜻이 있을 것이옵니다. 화친 밑줄, 화친 밑줄. 다 아는 얘기죠. 주화파의 우두머리 최명길의 내용입니다. 적병이 성을 멀리서 둘러싸고 서둘러 취하려 하지 않음도 화친 또 밑줄. 자, 두 번 나왔네요. 키워드 분석 제2원칙 빈출 맞죠? 그를 닦아 응답할 일은 아니로되 신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 말귀를 트게 하소서. 예조판서 김상은이 손바닥으로 말을 탁 쳤다. 떨렸다. 화친이라면 국경을 사이에 두고 논할 수 있을 것이온데 지금 적들이 대병을 몰고 이처럼 깊이 들어왔으니 화친은 가당치 않사옵니다. 주전파의 거도, 그죠? 김상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화친을 하려면 대등한 입장에서 화친이 될 텐데 이미 코앞에 와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무슨 화친이냐? 항복이지,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밑에 화친은 곧 투항일 것입니다. 투항 밑줄. 그래서
형식을 삼더라도 지킴으로써 내실 별표입니다. 내실 중요합니다. 내실을 둬두고 싸움으로써 맞서야만 하친의 길도 열릴 것이며 싸우고 지키지 않으면 하친할 길은 마침내 없을 것입니다. 싸워야 하친도 가능하다. 일단 전략상 싸우는 게 먼저다. 싸우는 게 먼저다. 항복이다. 힘이 없으면 하친은 항복이다. 이런 논리죠. 최명길. 예판의 말은 말로서 오르나 헤아림이야 싸웁니다. 말은 되지만, 그죠? 말은 되지만 현실을 보라 이거죠. 화친을 형식으로 내세우면서 저기 성을 서두로 취하지 않으면 성을 말려서 뿌리 뽑으려는 것인데 앉아서 말라 죽을 날을 기다릴 수 없다. 아니 피폐하면 내실. 자, 또 나오네요. 양쪽에 같은 키워드가 등장했다. 내실. 내실이 없으면 어찌 나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논리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다툼이 진행이 되는데, 자, 비교 분석. 자, 1번 문제입니다. 비교 분석. 문제 1번. 가나다 비교입니다. 문제 특징. 이거는 뭐, 딱히. 선생님 수업할 때 4가지 맞춰 있었지? 문제 특징. 3자 비교다. 오케이. 통과. 두 번째, 답안 구조. 답안 구조. 화면에 봤죠?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그렇죠? 그리고 공통점은 두 문장. 공통 주제 한 문장. 그리고 공통 외우세요. 항목 한 문장. 범주화가 없을 때 기본형 모델이죠. 이 항목은 보통 2개에서 4개 사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공통 주제는 전체 키워드 플러스 알파다. 그리고 차이점 가 요약, 나 요약. 자, 일반적인 기본 모델을 하는 거야. 여기서 범주화가 발생하면은 약간 순서가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쓰면 된다. 어렵지 않다. 다시 한번 봐주길 바라고. 단락은 이렇게 해서 2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 또는 어떻게 한다? 항목 비교. 이제 항목 비교. 자, A를 기준점, B를 기준점, C를 기준점. 항목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다. 어떻게? 가, 요약, 나, 요약, 나, 요약. 가, 요약, 나, 요약, 나, 요약. 가, 요약, 나, 요약, 나, 요약. 그리고 세 번째, 분석 방법.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여러분이 PPT에서 확인했던 겁니다. 어떻게 확인했죠? 오늘의 공식. 분석 방법이 그죠? 비교 분석 5단계였죠? 그게 세 번째였죠? 네 번째하고 적용 설명하고 순서는 제가 갑자기 왔다 갔다 하네. 뭐 중요하지 않고. 자, 1단계 뭐였지? 전체 독해 단계. 이거는 속독 단계입니다. 전체를 쏜살같이 읽는다. 2단계 정밀 독해 단계. 정독 단계. 정독의 대상은 누구다? 대표 지문. 대표 지문만. 대표 지문은 누구? 맨 앞에 있는 놈. 그냥 맨 앞에 있는 놈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 찾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3단계 비교 항목 설정 단계. 항목 설정 단계. 요때 우리 답안에서 보이는 요 ABC가 이때 탄생합니다. ABC 개수는 1개 안 된다. 5개 너무 많다. 2개에서 4개 사이, 2개, 4개 사이. 그렇게 해서 분량마다 맞추면 되겠죠. 그리고 기타 나머지 제시문 정의 단계. 그리고 5단계 답안 작성 단계. 요 답안 작성 단계는 어떻게? 2가지 단락 구성 그리고 분량에 대한 배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보자고. 칠판이 조금 좁겠다. 그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줘. 다시 한번. 자, 10초 준다. 외워.
다 외웠다고? 오케이. 좋아요. 칠판의 범위가 좁으니까 요거는 살짝 지우고 다시 쓸게요. 그래서 제시문 가 내용은 1단계는 여러분이 했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1단계는 여러분이 읽었다 치고 선생님은 방금 가를 같이 읽었어요. 정률 독해다, 그지? 그러면은 2단계 정률 독해, 이 정률 독해한 부분을 갖고 여러분이 정리해야 되겠죠. 지금 평화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얘네들이 논쟁을 벌인 이유가 뭐야? 청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거야. 그리고 남한산에 갇혀 있다고, 임금이 못 나가고 있다고. 한겨울이었습니다. 40일 정도 투쟁하는데, 이 출전은 그 김은혜 소설이죠. 이 김은현 사람은 이런 히트작을 많이, 그 역사서를 많이 썼죠.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을 다뤘던 아주 대히트를 쳤습니다. 거기 재미를 붙여서 현의 노래를 썼는데 저는 좀 별로 실패했다고 봤어요. 그리고 뭐 공무도항, 남한산성. 이 남한산성은 특히 논쟁이 많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납니다. 보세요. 왜 논쟁을 벌였을까? 질문이 평화잖아요. 그 평화를 갖고 접근해야 돼. 얘들이 볼 때 이 평화라는 것은 이 제시문에서 뭐요? 그 현재 지금 전쟁이 전쟁을 동식시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평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청나라 침입.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볼 때 이 평화가 무너지는 이유는 어떤 국익으로 인한 국가 간 분쟁입니다. 이게 평화 파괴의 주범이에요. 그렇다면 자,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금 최명길은 하친하자, 김상은 싸우자. 근데 이 글은 누가 주인공일까? 두 명이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여요. 누가 주인공일까? 여기 두 명의 논쟁을 벌일 때는 주인공이 보통 있어요. 예전에 고대 문제에 보면 그 정통과 이단 문제에서 세종대왕하고 그 최만리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최만리가 집현전 대표로서 한글창제 반대했단 말이야. 끝까지 반대하니까 세종이 거기다 또 재반발을 하고 이렇게 논쟁을 벌여요. 그때 주인공은 세종입니다. 왜 그랬을까? 세종이 임금이라서. 그게 아니라 제시문 속에 가나다가 묶여서 하나의 제시문이 됐는데 가에서 논쟁을 벌여요. 그때 누가 주인공인지 몰라요. 근데 나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글이 널리 쓰여진 게 나와. 그리고 다로 가면은 한글이 드디어 조선 말에 공인이 돼.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세종이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죠. 주인공을 알 수가 있게 됐는데 이 제시문은 아무리 읽어봐도 주인공을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둘 다 합니다. 문제는 뭐야? 둘 다인데 둘이의 논쟁이 극한으로 대립하고 있죠. 완전 다르잖아. 근데 공통분모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밑줄 친 부분 내실이었죠. 둘 다 내실을 강조합니다. 내실을 강조해요. 싸우더라도 내실이 있어야 된다. 화친하더라도 내실은 둘 다 같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실은 내실이 없으면은 화친은 서로 간에 화친은 내실이 없으면은 항복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쟁은 내실이 없으면 무만이다 라고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시켜요. 그때 둘 다 내실을 강조합니다. 이게 되게 좀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내실이다. 그리고 평화를 달성하는 방법은 결국 얘네들이 봤을 때 둘 다 아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합친의 방법도 있지만 전쟁의 방법도 있죠. 자, 여기까지 정리. 지금 쌤이 하고 있는 작업은 무슨 작업? 대표 제시문 정렬 독해 단계. 제 3단계 요것을 갖고 비교하고 설정 단계. 요거를 무엇으로 말할까? 이거 뭐라고 할까? 평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이거다. 평화의 의미입니다. 의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미. 요거는 뭘까? 자, 이렇게 하면은 평화가 무너진다. 그죠? 평화의 경계 원인이죠.
자, 내체를 강조한다. 이래야만이 된다. 그죠? 최소한 이거는 필요하다. 평화의 조건입니다. C입니다. 자, 이것은 뭘까? 이렇게 하면은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그죠? 평화 달성 방법입니다. 평화 달성 방법 D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죠. 그래서 제3단계 비교항목 세번 단계. 자, 이것을 갖고 나머지 재심은 정리하기. 나머지 재심은 정리하기. 그래서 지금 쌤이 하는 거 잘 봐도 시뮬레이션이다.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해야 될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비교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고려대가 연대가 왜 항상 쉬지 않고 이렇게 비교를 열심히 출제할까?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할 줄 아는 학생과 할 줄 모르는 학생의 학업 능력의 차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해야 됩니다. 줄이 조금 발음이 자, 그래서 제시문답 자, 나다인데 나다는 제시문 나는 이거죠. 연구평화론, 그죠? 연구평화론 칸트의 글인데 민주공화정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지금의 평화가 무너진 이유는 평화에 대한 보증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화의 의미 읽어봤다고 생각하고 좀 넘어갑니다. 알았죠? 읽어봤겠지? 자, 제시문 나만 같이 한번 볼까요? 봅시다.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조약도 결코 평화조약으로 여길 수 없다. 아니,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조약들은 결코 평화조약이 될 수 없죠. 그럴 경우 평화조약은 모든 적대관계의 종식을 뜻하는 평화가 아니라, 자, 모든 적대관계의 종식을 뜻 밑줄 쳐요. 이거 뭐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의 의미죠. 여기는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종식하는 거라면, 요거는 그냥 제가 정리함이 있었다고 치고, 여기서 뭐야? 얘가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적대관계의 종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개념을 시키면은 영구적인 평화를 강조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시적인 평화 말고 이건 이유가 되겠죠. 같이 틀을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는 현재 진행 중인 전쟁 종식에 초점을 두었다면 얘는 영구적인 평화를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됐고 되죠. 그거는 그렇지 않으면은 전쟁 연기에 불과하다 이거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 상태는 자연 상태가 아니다. 자연 상태는 오히려 전쟁 상태다. 즉 자연 상태 알죠? 사회계약론자들이 말했던 국가 성립 이전의 상태. 그죠? 조금 더 완화시키면은 공적인 통치 질서가 존재하기 전의 상태. 조금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고립된 견해 상태. 다 같은 말 사회계약론자들이 즐겨 썼던. 칸트도 사회계약론자입니다. 자연 상태. 자,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항상 적대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적대행위의 위협이 존재한다. 따라서 평화 상태는 확고한 기반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적대행위 중단은 아직 평화 상태의 보증이 아니기 때문이다. 밑줄 평화 상태의 보증. 이건 왜요? 자, 이런 평화 상태의 보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보증이 이웃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웃들은 서로 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더 평화가 깨진다. 어디있죠? 평화 파괴 원인이죠. 그래서 얘들이 평화 파괴가 된다고 보는 이유는 평화 상태의 보증이 불확실합니다. 보증이 불확실. 제시문 속에 다 나오죠. 찾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죠? 서로 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없다. 정확하게 평화 파괴 원인 쪽이다. 그렇죠? 그 다음 영구적인 평화 상태 밑줄 별표죠. 선생님 미리 썼네요. 영구적인 평화 개념화 시켜놨죠. 무엇보다 모든 국가의 정치체제가 민주적인 공화제가 여야 한다.
자, 민주주의 공화제여야 한다. 밑줄 머스트입니다. 아까 우리가 강조 흔적에서 키워 찾기 할 때 강조 흔적이죠. 여야 한다. 여야 한다. 반드시 그래 해야만 된다. 그래서 평화가 되려면은 국가들은 민주적인 공화적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 체제의 조건은 첫째로 사회 구성원 자유의 원리에 의해, 둘째로 모두가 단 하나의 공통된 입법, 이거는 민주공화정에 대한 설명이니까 평화를 위한 것으로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셋째로 평등의 원리에 마련된다. 이 체제가 영구적인 평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이 체제가 어떤 체제? 민주적인 공화정의 체제, 그죠? 왜냐하면 전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그렇죠? 왜 이것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게 왜냐하면은 국민의 동의가 이제 뭘 할 때는 이 체제는 국민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전쟁을 하든 뭘 하든 국민의 동의가 필수하다 보니까 그것이 함부로 결정 내려서 전쟁하고 그러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민은 전쟁이 초래할 재앙을 감수하는 데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 반면 군주 독재자는 국가의 구성원들보다 손쉽게 전쟁을 선포해버린다.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가 대꾸화되고 있죠. 그리고 평화 달성의 방법, 얘는 파친, 전쟁 둘 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자연상태의 여러 국가들은 폭력과 전쟁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상호 이익을 통해 평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상호 이익. 상호 이익 달성을 통해 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구비가 되면은 평화가 이루어지겠죠. 이는 전쟁과 양립할 수 없는 자유로운 교역과 상업주의 정신. 그래서 자유교역, 상업주의. 전쟁하면 모두 손해가 된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쟁 안 할 것이다 이거죠. 됐죠? 그 다음에 제시문 요거는 제가 맞죠? 제시문 자, 평화의 가장 굳건한 토대는 모든 사람의 번영이라는 것이 오늘날 지배적인 신념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늘 평화롭게 살았다는 증거가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에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배적인 신념처럼 번영이라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늘 평화로워야 되죠. 증거가 없답니다. 그러면 부자가 전쟁을 일으킬 필요는 있겠는가? 어떠한 이득도 없다. 그렇다고 또 부자는 전쟁을 할까라는 거예요. 부자가 전쟁에서 뭐하게, 그렇죠? 그런 식의 논리를 혼자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문제 제기입니다. 첫 단락은 이러한 지배적인 신념에는 거부하기 힘든 매력이 있다. 그죠? 부자는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지배적인 신념에는 거부하기 힘든 매력이 있다. 즉 아주 이 주장이 그럴듯하다 이런 뜻이겠죠. 이에 따르면 풍요로움이라는 희망사항이 빨리 실현될수록 또 하나 희망사항이 평화도 곧이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에게 풍요와 평화의 길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과학과 기술이 있기에 굳이 금욕이나 희생이 필요치 않다. 여기 다음과 같은 의문 제기된다. 과연 물질적 자원은 충분히 있는 것일까? 곧바로 더 까다로운 문제에 부딪힌다. 충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 충분하다고 말하는가? 자문자답형의 글입니다. 계속 질문을 많이 해요. 주장을 찾아야 됩니다. 좋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풍족한 사회가 있을까? 그러한 사회가 있을 리 없다. 자, 나의 생각 드디어 나오죠. 모든 사람이 번영을 누린다고 해서 평화의 토대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과 질투심에 의해 달성된 번영은 결국 평화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자는 세계 한정된 자원을 과도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힘도 없고 저항도 할 수 없는 가난땡이뿐 아니라 다른 부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따로 욕망을 줄여야만 다툼이나 전쟁을 초래하는 여러가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는 평화의 의미가 요럴 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기타 제시문 정의단계 제 4단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1단계 전체 독해, 2단계 정밀 독해, 3단계 항목 설정까지 갔죠. 4단계 기타 제시문 정의단계 하나 정리했죠. 하나 남았습니다. 요 기준점 보고 가는 거야. 평화의 의미, 두 번째 원인, 조건, 달성 방법. 그래서 평화가 여기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한 종식, 이게 우선 급해요. 여기 영구평화 이런 거 없습니다. 우선 급해요. 청나라 빨리 물러가야 돼. 얘들은 영구평화, 짜잘한 적대관계조차도 종식돼야 된다. 얘가 볼 때 평화란 것은 평화로운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평화로운 삶은 지금 전쟁 그런 얘기 아니죠.
나중에는 물론 전쟁까지 가지만 일단 당장 평화로운 삶을 강조합니다. 물론 전쟁 관련된 부분을 억제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이제까지 말이야 어떤 그 물질적인 번영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게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라는 이 주장을 그죠? 비판하면서 평화로운 삶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평화는 왜 파괴될 것일까? 그죠? 자원이 희소해서 그렇다. 그죠? 자원이 희소해서 그렇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탐욕에 대한 인간 탐욕에 의해서 평화는 쉽게 파괴되고 있다. 평화의 조건, 여기는 내실, 여기는 민주적인 공화정, 그죠? 중요하죠? 자, 여기는 어떻게 한다, 그죠? 그 경제적인 어떤 그 번영 조건, 그죠? 경제적인 번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경제적인 번영 조건을 극복해야 됩니다. 탈피해야 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자가 그러면 부자가 그죠? 역사적 경험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역사적 경험 상 그렇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부자가 되면은 평화가 유지된다 이런 식의 논리. 그럼 부자는 평화로웠을까? 그럼 또 부자가 전쟁을 많이 했을까? 그런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죠? 역사적 경험이 없었다. 찾아보게 됐다. 그죠? 그리고 평화 달성 방법. 하친 전쟁, 얘는 상호이익 달성 체제를 구비하거나 자유교역을 강조하자. 얘 같은 경우는 자, 물질적인 욕망을 통제하자. 물질적 욕망을 통제하자. 그죠? 여기는 그 달성 방법은 사실상 요 원리에 대한 해법이죠. 국익으로 인한 국가 간 분쟁이다 보니까 화친과 전쟁으로 갈 것이고, 평화 상태 보정이 불확실하니까 상호 이익 달성 체제를 구비해서 자유교역을 하면 될 것이고, 자원 인수하고 인간 탐욕에서 파괴되고 있으니까 물질적으로 통제해야 되는 거죠.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죠. 욕망을 통제하면 된다. 다죠. 조금 더 다 봤을 때는 이게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마찬가지다라는 까지 확장됩니다만, 이거는 이제 문장에서 필요한 것이고. 됐죠? 자, 그렇다면 공통점은 뭘까? 이게 차이점이죠. 항상 공통점은 차이점이 나와야 됩니다. 쓸 때는 공통점을 먼저 쓰지만 공통 주제, 공통 항목, 항목은 ABC 나왔죠? 네 가지네요. ABC, D까지가 나왔고, 오케이. 자, 공통 주제는 전체 키워드가 플러스 알파죠. 전체 키워드가 지금 평화입니다. 평화 플러스 알파. 뭐라고 하면 될까? 평화를 강조하고 있죠. 평화 유지의 중요성. 그래서 여기서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은 평화는 이제 전체 키워드였고,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겠지. 자, 평화 유지의 중요성. 이렇게 보면 된다. 이것을 문장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그 종이를 넘겨보면은 9쪽 이거 잘 봐두세요. 9쪽.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시문 넘어가요. 제가 영어 제시문은 그냥 최근에 연대가 지금 영어 제시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달을 영어로 바꿔놔 봤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도표 분석할 때 할 겁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내가 시간을 주고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 나가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나 다는 땡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뭐라고 하면 될까? 타이핑을 할까요? 평화 유지의 중요성, 그죠? 어이구, 평화 유지의 중요성. 이게 자세가 제가 공통 주장입니다. 그런데 땡땡땡땡땡땡, 자, 평화 파괴 원인, 평화 조건, 평화 실현 방법. A가 빠졌죠? A가 뭐죠? 칠판에 봐도 칠판이 안 보이구나 지금, 그죠? 아까 필기했겠죠? 이거는 그 평화의 의미였죠. 첫 번째가, 그리고 이게 자세가 지금 안 좋아서 의미, 그죠? 의미. 자, 첫 번째는 공통 주장, 두 번째는 공통 항목이죠. 제시문가는 평화의 의미를 현재 진행 중인 땡땡을 본다, 그죠? 현재 진행 중인 땡땡을 본다. 현재 진행 중 뭐죠? 전쟁의 종시, 전쟁의 종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최명길과 김상원이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땡땡과의 전쟁을 일시적으로 종식시킨 것에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뭐죠? 청나라, 그죠? 청나라, 그죠? 됐죠? 그리고 이러한 평화는 국가 이익 추구로 인해 붕괴될 수 있다, 그죠? 평화 파괴 원인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땡땡을 다지는 것을 내실, 그죠? 땡땡을 다지는 것을, 내실을 다지는 것을 평화의 주요 조건을 본다. 조건이죠. 그로 인해 김상원과 최명길은 상대방에 대해 각각 땡땡 없이 화친이나 전쟁을 진행할 경우 그건 항복이나 무모합니다. 그죠? 뭐 없이, 내실 없이. 이들에 의하면 평화를 달성하는 방법은 땡땡이나 땡땡에 의해야 된다. 그죠? 아까 우리가 표 그려가면서 했던 그 내용 그대로 나오죠? 화친이나 또 뭐였죠? 화친이나 전쟁. 제시문 나는 땡땡 평화를 강조한다. 제시문 나는 무슨 평화? 영구 평화. 영구만 쓰면 되겠네요. 영구. 이 개념은 일시적인 전쟁 위험의 중단이 아니라 모든 땡땡 관계, 적대 관계의 청산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자, 요 이유가 붙으면은 이유까지는 의미죠. 그죠? 적대 관계의 청산. 이러한 평화는 평화 상태의 땡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뭐였죠? 보정이 불확실하게. 그래서 이렇게 그 대꾸를 마치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민주적인 공화정의 실현을 주요 조건이죠. 자유의존 평등을 주요 가치로 하는 땡땡은 국민의 결정권이 있는데, 그죠? 땡땡은 뭐 민주공화정은, 그죠? 국민은 독재자나 군주보다 전쟁을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평화 가능성은 상호 이익을 통해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땡땡을 바탕으로 자유교역을 바탕으로 물질적 부를 증가할 수 있다면 평화로운 삶을 평화 실현을 볼 수 있다. 다는 평화로운 삶을 강조한다. 그죠? 땡땡인 번영이, 그죠? 물질적인 번영이 평화의 토대라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화는 자원의 희소성과 번영을 위한 인간의 땡땡에 의해 붕괴된다. 인간의 땡땡의 탐욕에 의해 붕괴된다. 이거는 이제 붕괴된다. 즉 평화 파괴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경제적 번영을 평화의 조건으로 보는 지배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땡땡할수록, 부유할수록, 그죠? 부유할수록 평화롭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땡땡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슨 욕망? 물질적인 욕망을. 세상에는 물질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땡땡을 실현하기 위해, 그죠? 땡땡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책이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잠깐 쉬었다가 또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요. 수고했습니다.